1996년 초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삼성물산이 타워 이 정상의 첨탑을 먼저 올렸습니다. 높이 73.5m의 거대한 첨탑이 크레인에 매달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강하게 불어도 첨탑이 흔들려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신중한 작업 끝에 마침내 첨탑이 제자리에 안착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태극기를 꺼냈습니다. 정확히 누가 먼저 꺼냈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타워 정상에 태극기가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푸른 하늘 아래 452m 높이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태극기. 그것은 단순한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상징이었습니다. 수많은 불면의 밤을 견뎌낸 증거였습니다. 벌금의 공포와 끊임없는 위기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타워의 정상에 한국의 이름을 새긴 순간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이 광경을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확인한 말레이시아 언론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타워 정상의 태극기 사진이 실렸습니다. 일부에서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건물에 왜 한국 국기를 걸었느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거만함의 표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순수한 기쁨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1999년 8월 31일 말레이시아 독립기념일. 이날에 맞춰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공식 개장했습니다. 6년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린 것입니다. 하자마 건설은 안정적이고 꼼꼼한 품질 관리로 신뢰를 남겼습니다. 타워 1은 일본 특유의 정밀함이 느껴지는 완성도를 자랑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속도와 위기 극복 능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타워 2는 한국의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개장식에는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도 대표단이 왔습니다. 축사에서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강했습니다. 이 말은 공식 석상에서 나온 것이었고 한국 언론들이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여러 층위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말레이시아에게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쿠알라룸푸르의 상징이자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완공 이후 이 건물은 관광 산업의 핵심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페트로나스 타워를 방문했고 스카이브리지를 걷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섰습니다. 쿠알라룸푸르는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로 도약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남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되었습니다. 한국 건설업계에게 이 프로젝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초고층 건설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 건설사들은 주로 중동에서 토목공사나 플랜트 건설을 했습니다. 사막에 도로를 깔고 석유 정제 시설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초고층 빌딩은 다른 차원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페트로나스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건설사들은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앞서갈 수도 있다고. 이후 한국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 성과를 바탕으로 대만 타이베이 100일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2004년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부르즈 할리파 건설에도 참여했습니다. 두바이의 상징이 된 이 건물은 높이 828m로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층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페트로나스였습니다. 건설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프로젝트는 경쟁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한 회사가 두 타워를 모두 지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더 느렸을 것입니다. 더 보수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있었기에 두 회사 모두 한계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자마는 삼성의 속도에 자극받아
자신들의 공정을 개선했고, 삼성은 하자마의 품질 관리를 보며 자신들의 기준을 높였습니다. 서로 다른 철학이 하나의 걸작을 완성한 증거였습니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레이시아의 꿈, 일본의 장인정신, 한국의 도전정신이 모두 함께 새겨진 기념비입니다. 한쪽은 안정성과 전통을, 다른 한쪽은 속도와 혁신을 선택했고, 그 결과 두 타워는 동시에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드라마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벌금의 공포와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도 현장의 수천 명은 새로운 공법과 밤낮 없는 열정으로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콘크리트 균열이 발견되었을 때 재시공 대신 특수 보강을 선택한 그 과감한 결단, 강풍이 불 때 공사를 중단하는 대신 바람 없는 시간을 찾아 작업한 그 창의성, 스카이브리지 설치권을 따내기 위해 마지막 3일을 쥐어짠 그 집념,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도 결국 완성해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이 부족해도, 선배 국가들과 경쟁해도 의지와 기술만 있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1990년대 중반,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찾아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런 성과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 국가적 자신감을 높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쿠알라룸푸르의 밤하늘을 가르는 두 개의 타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성과는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해낸 도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경쟁자가 있어야만 우리는 스스로도 몰랐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혼자였다면 절대 도달하지 못했을 높이까지 경쟁자 덕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쿠알라룸푸르 한복판, 452m 높이로 우뚝 선 두 개의 타워. 밤이 되면 수천 개의 조명이 켜지며 하늘을 수놓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아래서 사진을 찍고 스카이브리지를 걸으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까요? 이 건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있었는지. 며칠 밤을 세운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강풍 속에서도 크레인을 조종했던 노동자들의 용기를, 벌금의 공포를 이겨내고 끝까지 달렸던 현장 감독들의 집념을. 그곳에는 오늘도 한국과 일본 건설 노동자들의 땀과 자부심이 새겨져 있습니다. 타워 1에는 일본의 장인정신이, 타워 2에는 한국의 도전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두 개의 타워, 두 개의 철학, 하나의 걸작. 그것이 바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경쟁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서로 다른 접근 방식도 함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의지와 기술이 만나면 하늘을 찌를 듯한 꿈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996년 초,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삼성물산이 타워, 이 정상의 첨탑을 먼저 올렸습니다. 높이 73.5m의 거대한 첨탑이 크레인에 매달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강하게 불어도 첨탑이 흔들려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신중한 작업 끝에 마침내 첨탑이 제자리에 안착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태극기를 꺼냈습니다. 정확히 누가 먼저 꺼냈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타워 정상에 태극기가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푸른 하늘 아래 452m 높이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태극기. 그것은 단순한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상징이었습니다. 수많은 불면의 밤을 견뎌낸 증거였습니다. 벌금의 공포와 끊임없는 위기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타워의 정상에 한국의 이름을 새긴 순간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이 광경을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확인한 말레이시아 언론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타워 정상의 태극기 사진이 실렸습니다. 일부에서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건물에 왜 한국 국기를 걸었느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거만함의 표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순수한 기쁨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1999년 8월 31일 말레이시아 독립기념일. 이날에 맞춰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공식 개장했습니다. 6년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린 것입니다. 하자마 건설은 안정적이고 꼼꼼한 품질 관리로 신뢰를 남겼습니다. 타워 1은 일본 특유의 정밀함이 느껴지는 완성도를 자랑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속도와 위기 극복 능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타워 2는 한국의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개장식에는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도 대표단이 왔습니다. 축사에서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강했습니다. 이 말은 공식 석상에서 나온 것이었고 한국 언론들이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여러 층위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말레이시아에게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쿠알라룸푸르의 상징이자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완공 이후 이 건물은 관광 산업의 핵심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페트로나스 타워를 방문했고 스카이브리지를 걷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섰습니다. 쿠알라룸푸르는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로 도약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남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되었습니다. 한국 건설업계에게 이 프로젝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초고층 건설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 건설사들은 주로 중동에서 토목공사나 플랜트 건설을 했습니다. 사막에 도로를 깔고 석유 정제 시설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초고층 빌딩은 다른 차원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페트로나스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건설사들은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앞서갈 수도 있다고. 이후 한국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 성과를 바탕으로 대만 타이베이 100일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2004년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부르즈 할리파 건설에도 참여했습니다. 두바이의 상징이 된 이 건물은 높이 828m로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층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페트로나스였습니다. 건설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프로젝트는 경쟁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한 회사가 두 타워를 모두 지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더 느렸을 것입니다. 더 보수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있었기에 두 회사 모두 한계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자마는 삼성의 속도에 자극받아 자신들의 공정을 개선했고 삼성은 하자마의 품질 관리를 보며 자신들의 기준을 높였습니다. 서로 다른 철학이 하나의 걸작을 완성한 증거였습니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레이시아의 꿈, 일본의 장인정신, 한국의 도전정신이 모두 함께 새겨진 기념비입니다. 한쪽은 안정성과 전통을, 다른 한쪽은 속도와 혁신을 선택했고 그 결과 두 타워는 동시에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드라마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벌금의 공포와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도 현장의 수천 명은 새로운 공법과 밤낮 없는 열정으로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콘크리트 균열이 발견되었을 때 재시공 대신 특수 보강을 선택한 그 과감한 결단. 강풍이 불 때 공사를 중단하는 대신 바람 없는 시간을 찾아 작업한 그 창의성. 스카이브리지 설치권을 따내기 위해 마지막 3일을 쥐어짠 그 집념.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도 결국 완성해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이 부족해도, 선배 국가들과 경쟁해도 의지와 기술만 있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1990년대 중반,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찾아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런 성과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 국가적 자신감을 높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쿠알라룸푸르의 밤하늘을 가르는 두 개의 타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성과는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해낸 도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경쟁자가 있어야만 우리는 스스로도 몰랐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혼자였다면 절대 도달하지 못했을 높이까지 경쟁자 덕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쿠알라룸푸르 한복판 452m 높이로 우뚝 선 두 개의 타워. 밤이 되면 수천 개의 조명이 켜지며 하늘을 수놓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아래서 사진을 찍고 스카이브리지를 걸으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까요? 이 건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있었는지. 며칠 밤을 세운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강풍 속에서도 크레인을 조종했던 노동자들의 용기를, 벌금의 공포를 이겨내고 끝까지 달렸던 현장 감독들의 집념을. 그곳에는 오늘도 한국과 일본 건설 노동자들의 땀과 자부심이 새겨져 있습니다. 타워 1에는 일본의 장인 정신이, 타워 2에는 한국의 도전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두 개의 타워, 두 개의 철학, 하나의 걸작. 그것이 바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경쟁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서로 다른 접근 방식도 함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의지와 기술이 만나면 하늘을 찌를 듯한 꿈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